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근육 감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자꾸 힘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영미야, 너 아까 시장 앞에서 넘어졌잖아. 깜짝 놀랐어.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엔 장바구니 2개도 거뜬히 들었는데 요즘은 하나만 들어도 팔이 후들거려. 나 왜 이러는 걸까? 그거 혹시 근육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도 근감소증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영미 씨의 증상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989년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노인의학회에서도 중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나도 그런 병에 걸린 걸까? 그냥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진 줄 알았는데.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골절도 잘 생기고 심하면 스스로 생활하기도 힘들어진대.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며 단백질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60세 이후에는 가속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남성의 약 20%, 여성의 약 25%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도 그 위험군에 속할 수 있겠네.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려. 근육이 줄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병도 잘 생긴다더라. 그냥 힘이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래. 맞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낙상, 골절 위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근육은 단백질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적을 경우 근육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나도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니까 꼭 필요하지. 그런데 단백질 음식 중에서도 계란이 참 좋다더라.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형성에 중요한 류신 성분이 많아 노인의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계란 섭취를 권장했을 때 근육량 유지와 보행 속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계란 좋아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란을 더 챙겨 먹어야겠네. 아침마다 계란 삶아 먹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근육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더라. 근육 감소가 왜 생기는지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되며 적절한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 근육 감소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순자야. 나 어제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또 주저앉아 버렸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순간 너무 무서웠어. 영미야, 요즘 자꾸 그렇게 넘어진다니 걱정이 돼.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골절도 잘 생긴다잖아. 맞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고관절 골절 위험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이 더디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결과까지 올 줄은 몰랐어. 게다가 근육이 줄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진대. 혼자 옷 갈아입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 감소증 환자의 30% 이상이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를 ADL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식사, 세면, 배변,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요양시설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근육 감소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거네. 맞아. 그리고 근육이 줄면 당뇨나 심장병 같은 다른 병도 잘 생긴다잖아. 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기관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동반 상승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힘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당뇨병까지 올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하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근육 관리가 곧 건강 관리인 거야. 또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줄면 감염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독감에 걸릴 확률이 일반 노인보다 1.7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니 정말 전신 건강에 다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영미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둘 다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야겠어.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사망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정상 근육량을 가진 노인보다 사망 위험률이 약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은 우리 몸의 생명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근육을 지키는 게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거랑 똑같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더 챙겨 먹고 운동도 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근육 감소가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골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과 생존율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어서 근육 감소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이상해. 예전엔 쌀 한 포대도 거뜬히 옮겼는데 요즘은 작은 장바구니만 들어도 숨이 차고 힘이 빠져. 영미야, 그거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근육 감소가 시작되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대. 맞습니다. 근육 감소의 초기 증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일상적인 동작이 힘들어지고 넷째,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맞아. 요즘 병뚜껑도 잘 안 열려. 예전엔 망치 필요 없이 척척 열었는데 요즘은 손에 힘이 없어서 남들 불러야 하더라. 그게 바로 초기 신호야. 손아귀 힘은 근육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거든. 실제로 병원에서 근감소증 검사를 할 때도 악력 측정을 꼭 한대. 맞습니다. 국제근감소증진단 기준 EWGSOP에서도 손아귀 힘 저하를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또 요즘 걸음걸이도 이상해. 예전엔 친구들이랑 시장까지 금방 걸었는데 요즘은 같은 길도 오래 걸리고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초기 증상이지. 실제로 보행 속도가 초당 0.8m 이하로 떨어지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보행 속도는
단순한 이동 능력을 넘어 생존율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률이 약 2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또 요즘 집안일도 힘들어. 빨래 널고 걸레질만 해도 금방 지쳐서 앉아버려. 그게 바로 근육 감소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야. 일상적인 활동이 힘들어지는 것도 초기 증상 중 하나거든. 맞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모든 움직임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면 근육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순자야, 나 요즘 가끔씩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피곤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니까 이상해. 근육 감소가 있으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대. 몸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지. 맞습니다. 실제로 근육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신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피로감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의 60%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 응, 맞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면 돼. 근육 감소의 초기 증상에는 소나기 힘 약화, 보행 속도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 만성 피로감 등이 주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야, 근육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 이제라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미야, 다행히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노력하면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대.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냥 많이 먹고 푹 쉬면 되는 건가? 아니야, 우선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한대.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둘째, 꾸준한 운동. 셋째,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래.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 감소증 예방을 위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0에서 1.2g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는 밥 먹는 건 열심히 하는데 운동은 잘 못하겠어. 무릎도 약하고 오래 걷는 건 힘들거든. 그럴 땐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 걷기만 해서는 부족할 수 있거든. 맞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항 운동입니다. 덤벨을 드는 근력 운동, 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스쿼트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의 근육량은 운동하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10% 이상 높았습니다. 아, 덤벨 같은 운동 말하는 거구나. 근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까? 헬스장 가는 건 부담스러워. 그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해. 하루에 10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더라.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밴드 운동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지? 맞아, 요즘은 홈트레이닝 밴드도 저렴하게 팔고 인터넷 영상 따라하면 금방 익힐 수 있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운동 말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일상생활 속 작은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집안일을 할 때 일부러 몸을 더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또한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는 요즘 햇볕을 잘 안 쬐는 것 같아. 밖에 나가는 것도 줄었고. 햇볕은 하루 15분만 쬐어도 충분히 비타민 D가 합성된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노인은 근육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햇볕을 통한 영양 보충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햇볕도 쬐어야 한다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근육 감소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항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가장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순자야,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더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고 생각해? 내가 들은 바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제일 좋대. 그 중에서도 계란이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 맞아.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던데 왜 그렇게 좋은 걸까? 계란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근육 형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럼 계란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이 꽤 되는 거네? 그렇지, 계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게다가 소화 흡수율도 90% 이상이라서 우리 나이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대. 아, 그래서 의사들도 아침에 계란을 꼭 먹으라고 하는구나. 맞아.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계란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개선됐다고 보고했어. 계란 말고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 물론이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같은 고단백 식품도 좋아. 특히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더 효과적이야. 두부랑 콩은 나도 자주 먹는데 역시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건강에 좋아. 게다가 소화가 잘 돼서 부담도 적지. 그럼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어때? 아주 좋아. 유제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해. 나는 우유는 잘 안 마시는데 요거트는 자주 먹어. 그것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유산균까지 있어서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정리하자면 계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유제품 같은 음식들이 근육 감소 예방에 좋은 거네. 맞아. 거기에 더해서 채소와 과일도 같이 먹어야 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재료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럼 앞으로 밥상에 계란이랑 두부, 생선을 꼭 올려야겠다. 좋은 선택이야.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근육 감소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지.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특히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근육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야, 나는 계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맨날 삶아 먹으니까 좀 질리더라. 그럴 땐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면 돼. 삶은 계란뿐만 아니라 스크램블, 계란찜, 오믈렛처럼 여러 방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 맞아.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우리 같은 나이에도 먹기 편하지. 그렇지. 특히 계란은 열을 가해도 단백질 손실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조리해도 좋아. 그럼 닭가슴살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 맨날 구워 먹으니까 뻑뻑하더라. 닭 가슴살은 찜으로 하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 올리브오일 조금 넣고 구우면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생선은 연어 같은 걸 자주 먹으라 했잖아. 그건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을까? 연어는 구워도 좋고 살짝 쪄서 채소랑 같이 먹어도 좋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 두부랑 콩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두부는 국에 넣어도 되고 간장, 양념 살짝 해서 구워 먹어도 맛있어. 콩은 삶아서 밥에 넣어 먹으면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지. 나는 우유보다 요거트를 자주 먹는데 거기에 과일을 넣어서 먹으면 더 좋을까? 당연하지.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칼슘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까지 챙길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조리 방법을 잘 활용하는 거네. 맞아. 소화가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거든. 앞으로는 아침에 계란찜이나 오믈렛, 점심엔 닭 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연어구이랑 두부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아주 좋은 식단이야. 그렇게만 해도 근육 감소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잘 보셨나요?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조리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